자, 먼저 체크만 한번 해볼까요? 올해 시험장에 들어갔다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꽤 됩니다. 시험장에서 집행법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그 뒤에 한 분, 아까 질문하셨던 분. 집행법 느낌이 어땠나요? 시험장에서. 재밌었어요? 집행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 내용들이 자,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부분들을 대부분 규정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권리 관계를 확정시키는 절차가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리고 이 권리 관계를 실현시키는 절차가 이게 민사집행법입니다. 결국 집행법이라는 것은 그런 민사에 관한 최종 종결자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집행법이 해마다 어렵게 나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에 헌법, 민법, 상법은 다른 시험, 다른 정해점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법이라는 것은 딱 유일하게 어디에 있는 거죠? 법무사 시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 과목을 대표하는 과목, 이게 민사 집행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등기법은 다른 시험에 있긴 해요. 근데 유일하게 법무사 시험에 있는 과목이 집행법이에요. 집행법은 주로 이런 걸 출제해주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부동산 경매 절차입니다. 이거 요즘 많이 떠오르는 분야예요. 작년에 한 사태가 일어났었죠. 전세 사기 피해 빌라왕 사건 해가지고 요즘 경매 물건들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과목들이게요. 그다음에 채권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채권 집행 파트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들입니다. 법원에서 가장 많은 사건들이 채권 집행 사건들이에요. 채권에 압류명 들어가고 추심명 들어가고 조명 들어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밖에 보전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파트들인데 이거 하기 앞서가지고 어떤 물건에 관해서 형사를 동결시키거나 처벌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전 처분들이에요. 이 세 파트하고 그 밖에 집행에서 불복을 어떻게 하는지 크게 네 가지 파트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집행의 내 교재에 있는 판례를 쭉 세어보니까 기본 판례가 한 2,500개가량 돼요. 한 페이지마다 기본적으로 판례 2개씩은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판례 부분들을 아무리 커버하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 출제에 수록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아무리 제가 공부하고 하더라도 제가 모르는 판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여러분 일문항 일체경 봤었나요? 일체경 보시면 제 1번 문제가 뭐였었죠? 다 잃어버리죠? 시험장 들어가면은 나오는 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일체경 1문항 보니까 보전청원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이 판례들이 1번 문제들이에요. 그거 보니까 실무조에서 없는 판례들이 전부 다 출제된 겁니다. 판례가 굉장히 출제되는데 출제되는 총 35문제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총 175문제가량이 지문이에요. 그 지문에서 해마다 서로 출제되는 지문들이 또 있어요. 작년까지는 평균적으로 40개 정도가 이게 새로 출제되는 신지문들입니다. 종래 출제되지 않은 지문들이 항상 출제된 비용들이 여기에 40개 정도예요. 40개면은 100가지 문제를 구성하면 몇 문제가량 되죠? 8문제가량 돼요. 8문제가량. 그런데 유별나게 금년에는 새로 출제된 지문들이 약 5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법이 가장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즉 다른 과목들은 기출문제를 조금씩 반영시키지만은 그러나 35문 중에서 11문제 정도가 새로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집행을 공부해야 될 것이 문제인데 자, 민사 부분들은 민법하고 집행법은 꼭 기본서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유학집이나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집 가지고는 이게 커버가 되지 않는 과목들이 두 과목입니다. 민법 집행법은 처음도 기본서이고 마무리도 기본서로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 수험생이 우리 학원에 10월 달에 처음 등록했어요. 10월 달 처음 등록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 1차가 그 다음에 6월 달이 그때 1차였었어요. 이거 몇 개월이죠? 8개월이에요, 8개월. 8개월 만에 딱 1차를 합격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지평법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지평법 성적 잘 나왔어요. 지평법 본시험에서 5개 틀렸다고 그럽니다. 지평법 기본서를 이거를 20피독 했다고 그래요. 20피독.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지평 기본서가 책이 약 1000페이지 분량이에요. 1000페이지. 근데 이거를 20피독 하다는 거는 한 번 읽을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번 읽을 때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한 번 읽을 때 내가 이거를 다음번에 꼭 보고 넘겨야 되겠다. 그걸 하나씩 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다음번 읽을 때는 체크 부분들이 또 이해되면은 그거를 또 없애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0페이지만은 20피독 가보면은 이거 페이지 수가 약 150페이지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피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객관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객관식도 웬만큼 커버는 돼요. 커버는 되는데 주로 객관식은 기출문제 위주로 전부 다 문제 구성을 나옵니다. 기출문제.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달달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금년 같은 경우는 11문제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24개는 맞게 돼요. 객관식 문제지를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체 암기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24개는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변형돼요. 변형되면은 그 역시 또 어려운 문제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은 이거는 한번 기본서를 풀고 나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출제되는 것을 파악하는 문제가 될 뿐, 그걸 가지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를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도 기본서 해야 되고 마무리도 기본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휴득을 건너가면서 자기가 체크할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다음번에는 그걸 안 보도 가도 알 수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 요약을 나름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1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미국 공부할 때 민법만 2차 교재 부분들이 페이지가 못 돼도 약 800페이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반복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그게 구체화돼가지고 자기 지문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지평법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휘발성. 이거 한번 꼬라하면은 다음번 보면은 이것도 새로운 지문처럼 느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평법은 항상 저도 고민해요. 공부가 가르칠 때 어떻게 이거를 잘 기억하도록 가르칠까 늘 고민하지만은 역시 휘발성에 강한 공통적인 의견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서 위에도 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보교재가 있어야 돼요. 보교재. 제가 만든 보교재 하나 있습니다. 민국정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작년에 2차에서 실패한 분들은 다음 해 볼 때는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않더라고. 전부 다 민국정만 가지고 공부해요. 페이지 수가 한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것만 가지고 하더라면은 25개까지는 커버를 합니다. 25개. 민국정의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집 두 가지 하게 되면은 25개는 커버하게 돼요. 여러분 목표로 몇 개를 할 거예요? 지평법? 지평은 최소한도 25개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50점 아닙니까? 상업등급에서 한 8개 정도 해가지고 플러스 16, 그래서 합쳐가지고 약 65.6 내지 66점. 이게 3과목 목표여야 됩니다. 꽈락률이 가장 많은 과목, 이게 3과목이에요. 민법이 아니에요. 1차에서 꽈락이 가장 많은 과목이 3과목인데, 이 3과목은 제가 처음부터 기본서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서 가지고 시작하고, 마무리도 기본서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문제가, 새로 문제를 찾았을 때 거기에 자꾸 눈에 익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패를 하지 않을 거예요. 기타 공부한 것들은 나중에 강의 시작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1차 보신 분들은 자기 지평에 관한 그 느낌들 알겠죠? 아마 경학서를 줄 거예요. 처음 시작한 분들은 지평에서 아마 거의 다 70% 이상이 꽈락 나올 거예요.
3과목이 1년차, 1년 공부해가지고 3과목이 과락 안 나오면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나 집행법은 이거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법과 집행법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들이에요. 특히 집행법은 2차에서도 관련 부분들이 같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민사회와는 종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강의 시간 때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나요? 없나요? 자, 이걸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